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두산 베어스 팀별 정리 2부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난데스 이야기는 그럼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투수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영하 선수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투수들의 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이영하 선수하고 이영범 선수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였는데, 이영하 선수는 사실 작년 시즌에 10승을 하긴 했지만 솔리드한 선발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 시즌 3점대 방어율 17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최고의 토종 우한 선발로 우뚝 섰습니다. 이영범도 굉장히 잘해줬죠. 예. 함덕주와 마무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두산의 시즌 구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영범이 뒷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토종 에이스와 마무리의 발굴, 정말 적지 않은 수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던 거죠. 그렇죠. 역시 우승팀답게 투수 전력이 상당히 탄탄했어요. 용병 원투펀치가 건재하고 리그 최고 수준의 토종우한 3선발. 사실상 팀 내 2선발이고 타 팀이면은 에이스급의 토종우한의 탄탄한 마무리까죠.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쉬웠던 점을 뽑으라면 역시 하스픈 야구의 법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두산은 항상 무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젊은 백업들이 주전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고, 그 결과 기존의 주전들이 FA를 통해서 타팀으로 이동해도 바로 새로운 붙박이 주전이 탄생하는 선순환이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타팀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부러운 두산이 자랑하는 육성 시스템이죠. 그런데 올 시즌 두산은 주전과 백업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타자 쪽에서는 딱히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원들만 따지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국혜성, 아니면 뭐 이번에 군대 간 우타거포, 그렇죠. 김민혁, 예, 김민혁, 김인태, 예, 신성현, 예. 정진호, 사이클링 히트까지 쳤던 네. 타팀이라면 충분히 중심 타전까지 맡을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이 질비했는데 1군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네, 지금 들으시는 두산 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팀 팬분들은 모두 저 정도면 우리 팀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공통적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국혜성 선수는 대놓고 예전에 김성훈 감독이 예. 나 저 선수 탐난다, 뭐 어. 트레이드 하자 이랬더니 김태형 감독이 감독님 우리는 트레이드할 선수가 없어요. 우린 필요한 선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제 안 맞아요,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 기억이 나요. 저도. 네네, 그런 적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타팀 감독으로서는 정말 탐이 나는. 그래서 이우성 선수도 금방 뭐 트레이드가 됐을 정도로 네. 이제 좋은 선수들인데, 예. 물론 이제 김인태 선수가 그나마 좀 활약을 했습니다. 뭐 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근데 그처럼 이제 산발적인 활약에서 그친 거죠. 그렇죠. 구박이 못 됐어요. 네. 근데 그 원인은 방금 전 페르난데스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소위 그 슬럼셀이라는 거죠. 그렇죠. 김태형 감독은 인내심이 굉장히 적어요. 조금 기회를 줘보고 그 제한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타 거포나 예. 거포 스타일은 적어도 100타석은 기회를 줘야 돼요. 백타석. 그렇죠. 이건 유망주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인들도 네. 로사리오나 러프 시즌 초에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꾸준히 기회를 주니까 역대 최고의 용병 타자 중 하나로 남지 않았습니까? 네, 팬들이 그 세금 낸다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감각을 끌어올려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네요. 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미 주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오재일 선수가 아무리 부진해도 신성현하고 김민혁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네. 올 시즌은 오지현 선수가 정말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두산 팬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는데, 네, 맞아요. 백업 이루스들한테 기회가 거의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백업 선수들이 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물론 결과적으로 팀 성적이 좋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럴 경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주전 선수들이 팀을 떠나게 됐을 때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김현수나 민병헌이 나갔을 때는 김지한하고 정수빈이 있어서 크게 표가 나지 않았어요. 네. 뭐 양의지가 나갔을 때도 박세혁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고 페르난데스를 잘 영입하면서 괜찮았는데, 네. 이번 FA에서 정수빈이 나가고 그 이후 선수들이 점점 줄기차게 나가게 되면 네. 두산은 어차피 금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여유가 팀이- 엄청 많은 팀은 그렇죠. 아니니까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예, 예. 그러면은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업들은 너무 기량이 이제 저하돼 버렸고 네. 또 실전 감각이 떨어져서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그런 맥락에서 시즌 성적 자체는 정규 시즌 우승을 했으니 뭐 최고였지만, 그렇죠. 예. 미래를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타자 쪽에서는 너무 주전만 기용했던
다소 아쉬운 시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김재현 선수 경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김현수 선수가 빠진 자리를 첫 해부터 기대 이상으로 잘 메워줬었죠. 그죠, 뭐 민병헌 네. 선수가 빠진 자리도 정수빈 선수가 잘 밀어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부족한 게 나올 거다. 뭐 오재일이라던가 김재현 같은 선수가 뭐 FA로 이적한다. 네. 그럼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거냐는 거죠. 딱히 이제 생각나는 선수들이 없기는 하네요. 예. 근데 그게 김진욱 감독이나 김경문 감독 때는 네. 항상 제2의 그렇죠. 준비되어 옵션들이 있는. 예, 예. 준비돼 있었다. 네, 그렇죠. 그게 지금하고 기존 두산이랑 좀 차이가 됐다.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좋은 점들도 있기는 한데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들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2회 분량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는 네, 팀별 정리인데 네. SK 와이번스가 아, 되겠습니다. SK 와이번스. 마지막에 우승을 이상하게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역전 우승을 그 시즌 80승을 선착을 하고서도 우승을 못한 전무후무한 팀이 됐죠. 기자들이 막 백승한다고 그렇게 네. 설레발을 다 쳤는데 그렇죠. 우승을 못했어요. 우승을 못했어요. 저희도 심지어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못 써먹게 됐어요. 대본을 다 짜놨는데 갑자기 수정을 해야 돼요. 네, 수정을 해야 돼요. 우승부터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SK로.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는 팀별 정리 2탄 SK 와이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이맥스 TV 김남 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